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4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데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연이어서 지금 낙마를 하게 되는 그 사태가 발생을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김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했습니다. 뭐 임명 강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지금 뭐 청문회를 안 열어주니까 그리고 재송부 요청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인데 뭐 그걸 언론에서는 흔히 강행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강행했던 거와는 좀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국회가 열리지가 않아서 뭐 원구성 잘잘못은 지금 여야 간에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뭐 날짜도 못 잡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시간만 흐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미는 다르지만 언론은 똑같이 그냥 강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이변이라는 걸 내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다.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희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요 국회의원 시절에 의혹이 그런 겁니다. 자기의 그 관용차가 있는데 그걸 렌터카를 했습니다. G80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사면서 정치자금, 자기한테 들어온 정치자금을 썼다. 정치자금은 그런 데다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차뿐만 아니고 남편 차량의 보험금 이 용도로도 정치자금을 썼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의혹을 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증금 1,800만 원, 보험금 23만 원, 이거 선관위에다 반납했다 이러는데 이거 반납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결국 사퇴를 했죠. 근데 사퇴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래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사퇴의변에서 착오지 아무 문제가 없다. 글쎄요. 착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켰다든가 이런 건 착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1억이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 공시지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렌트카 사는데 그런데 정치자금을 썼습니다. 원래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착오일 수가 없죠. 만약에 정말 착오라는 뜻이 받아들여졌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내지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 이게 저는 더욱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딱 해서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러면 깨끗하게 더군다나 물러나는 마당에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가 되나요? 이런 점에서 보면 깨끗하게 물러났어야 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그 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누가 검증했느냐 과연 이거 아마 오늘 오후부터라도 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래 이런 거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했는데 조금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검증은 이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지금 미국 FBI의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걸 이제 일종의 견학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 있죠. 이제 곧 귀국을 할 텐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제 그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자, 검증을 했는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여러 의혹이 생겨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사적 용도로 썼다는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사전에 알아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사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FBI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통령실에 넘깁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의 사적 용도가 있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하고 뭐 배우자의 보험금도 정치자금으로 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서 대통령실로 넘겼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보고, 이제 인사기획관이죠 지금은. 딱 보고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막 쏟아내면서 사퇴 지경에 몰렸다. 이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죠. 왜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검증을 다 마쳤으니까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러면 윤석열 정부 책임이죠. 자, 근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걸 제대로 몰랐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해당자, 당사자가 제대로 말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걸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내정을 했는데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그럼 명확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책임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저는 그냥 가정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장관 후보자를 검증을 했는데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올렸더니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 검증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공개가 안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누구를 내정했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까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다? 벌어집니다. 낙마하는 일이. 거기까지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권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은 자, 검증 똑바로 했느냐? 똑바로 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였느냐? 이걸 가지고 또 한참 공방을 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규명이 돼야 누구 책임이냐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다 해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게 명확하죠? 이제 명확하다고 할 때 나는 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없죠. 그냥 함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함구하고 있어야 되죠. 함구하고 있으면 누구 책임이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이냐는 가지고 오랫동안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실상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겁니다. 검증하다 보면 적어도 검증을 못할 수도 있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유, 뭐 이 정도야 뭐 그러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 이것도 좀 무리해서 뒀는데 뭐 시행령 뭐 이런 걸로 이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올렸는데 나중에 내정 발표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통령 책임이고 검증을 제대로 못하면 한동훈 책임인데,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모든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둬야 되는가?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무부에서 검증을 정말 나이스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대통령실에 넘겨서 대통령이 내정했고 뭐 여야 어디 누구도 뭐 이 문제 제기를 못해서 낙마를 한 경우가 없었다. 앞으로 5년 내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야 정말 대단해 훌륭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잘한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하면 야당을 중심으로 물어뜯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검증 문제는요, 인사검증 문제를 법무부 산하에 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뭐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원래 인사 문제는 인사혁신처나 인사담당 부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검증 문제도 처음에 문제 제기는 예를 들어 저는 분리해 놓을 필요는 있죠.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놓을 필요는 있어. 추천은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검증은 법무부 같은 데 말고 원래의 기능, 인사혁신처 같은데 인사혁신처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정상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인사 낙마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발생할 그 순간부터 계속 대통령 책임이냐 법무부 장관 책임이냐는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게 된다. 왜냐하면 인사가 잘못됐을 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은 뭐 책임지고 물러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상적으로 인사 추천은 대통령실이 하고 인사에 대한 검증은 인사 담당 부서가 하는 걸로, 그게 인사혁신처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게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은 이제 급하니까 일단 뭐 했다고 치고 한 중기적으로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해서 인사검증 그 부서를 법무부가 아니고 인사혁신처로 옮겨서 그게 오히려 정상화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사검증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를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얼핏 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 자진 사퇴 이 문제를 봐가면서 그동안에 늘 저게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던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죠. 이런 문제 당연히 책임 문제가 지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맞는 거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